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은 가게가 100만 개를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천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뉴스에서는 숫자만 말하고 당신의 동네에서는 간판이 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강남 쇼핑몰 주차장은 20대 남짓, 부산의 PC방은 40석 중 2명, 인천의 골프 연습장은 30% 할인해도 3팀뿐입니다. 이게 단순한 불황일까요? 아니면 산업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신호일까요? 지금 무너지는 건 가게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지탱하던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려는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이 내일 뉴스 제목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생존용 지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당신 동네에서 요즘 가장 먼저 사라지는 가게가 뭔지, PC방인지, 카페인지, 학원인지, 당신이 직접 본 장면을 남겨주면 이 영상이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불황이라면 원래 주기가 있고, 버티는 업종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상합니다. 승승장구하던 업종들이 불과 2에서 3년 사이에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모습이 너무 비슷합니다. 매출이 줄어서만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고, 판이 바뀌었고,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단골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고,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임대가 붙고, 며칠 뒤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장면.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되면 메뉴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할인 이벤트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업종들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객의 선택 기준이 달라졌고, 공급의 출처가 달라졌고, 기술이 일의 방식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10개의 산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물차 기사, 제조업 공장, 동대문 도매, 영상 편집자, 동네 카센터, 캠핑장, 골프장, 영화관, PC방, 그리고 건설 현장입니다. 이 목록만 봐도 느낌이 오죠. 이건 한두 분야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거의 모든 층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겐 직장이고, 누군가에겐 거래처이고, 누군가에겐 투자처이고, 누군가에겐 그냥 주말에 즐기던 취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곳에서 동시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통점입니다. 이 업종들은 불과 2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잘 됐습니다. 돈이 돌았고, 사람이 몰렸고, 확장했고, 대출도 잘 나왔고, 다들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다. 여기 뜬다. 지금이 기회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문 닫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시 살아날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먼저 무너졌나가 아니라 다음은 어디인가입니다. 이제부터 각 산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내가 속한 업종의 수익은 무엇 위에 서 있나? 사람의 이동인가? 기술의 독점인가? 부동산의 흐름인가? 중국의 가격인가? 아니면 단순히 유행인가? 그 답이 보이면 당신은 뉴스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산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새벽 4시 30분, 15년 경력 기사가 시동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피곤해도 마음 한구석이 덜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달릴지, 어디로 갈지 대략적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리고 플랫폼에 말림이 뜹니다. 금일 배정 가능 건수 0건. 사람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고 위치를 바꾸고 설정을 만져봅니다. 그래도 숫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류센터 앞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화물차가 50대가 줄지어 서 있고 기사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설명됩니다. 헛걸음이 반복되는 날이 늘어났다는 공통의 체념이 그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일감이 없어. 아내는 곧장 현실을 꺼냅니다. 이번 달 할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이 있어도 바뀌는 게 없어서입니다. 일이 없으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 업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가고 할부금이 나가고 유류비와 정비비가 나갑니다. 고정비는 매달 약속처럼 빠져나가는데 수입은 약속처럼 사라집니다. 한 달 기본 비용만 수백만 원인데 버는 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깁니다. 더 깊은 문제는 구조입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고 공장 가동이 줄면서 운송할 물건 자체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쿠팡, 대한통운 같은 대기업들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개인 기사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리 자체를 잃어가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화물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줄었고 시장이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업계의 비극은 일을 못해서 가난해지는 장면만이 아닙니다. 일을 하려 해도 일이 없고 일을 하게 되어도 남는 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한 공장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모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겁을 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사장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현대차 구매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분기부터 중국 업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30년 거래처였습니다. 그는 품질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상하게도 더 차갑습니다. 아니요.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이 한 문장에는 산업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품질이 같고 가격이 절반이면 현장에서 아무리 밤을 새워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2024년 12월 15일 공장 문을 닫습니다. 직원 25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기계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공장과 연결된 납품, 물류, 중간 유통, 주변 상권까지 함께 숨이 가빠집니다. 공단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산이 싸구려라는 인식이 방패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방패가 깨졌습니다. 작은 나사부터 정밀 부품까지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고 대기업들도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채택을 늘립니다. 한국 중소공장들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동시에 잃어가는 상태로 밀려납니다. 기술력으로 버티겠다고 말하던 업체들도 이제는 버틴다는 말 자체가 사치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 도매상입니다. 새벽 2시 한 도매상 앞에서 사장이 짐을 정리합니다. 옆 가게 사장이 조용히 묻습니다. 사장님 정리하세요.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옆 가게도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다음 달이면 문 닫아요. 이 사장은 12년 동안 그 거리에서 버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새벽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날 낮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알리에서 사면 더 싸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오면 10,000원이 넘고 쇼핑몰에서 팔면 30,000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옷이 테무에서는 7,000원의 무료 배송으로 도착합니다.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면서 중간 유통의 의미가 얇아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이름들은 이제 해외 쇼핑이 아니라 국내 소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도매가 가진 강점이었던 발빠름과 다양함이 더 큰 플랫폼의 속도와 물량에 눌립니다. 도매상은 재고를 떠안고 온라인 판매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결국 영세 업체들이 폐업 신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경험이 바뀌고 소비자가 그 경험에 익숙해지면 시장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영상 편집자입니다. 홍대 앞 한 스튜디오에서 5년 경력 편집자가 노트북을 닫습니다. 이번 달 의뢰는 딱 한 건입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5건씩 했고 의뢰가 밀려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뢰가 끊깁니다. 그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유를 듣습니다. AI 쓰면 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시장의 비용 구조가 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썸네일, 간단한 로고, 기본 영상 편집 같은 작업이
AI로 몇 분 만에 나오면서 사람의 시간이 값으로 인정받는 방식이 무너집니다. 단가도 함께 무너집니다. 3년 전 80만 원 받던 작업이 30만 원이 되고 그마저도 의뢰가 없습니다. 기업은 계산을 합니다. 프리랜서 한 명을 쓰는 돈으로 AI 1년 구독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결과물을 뽑는 쪽이 더 싸고 더 빠릅니다.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도 개발자 시장에서 보이던 패턴이 반복됩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 방향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편집자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를 마주합니다. 일을 배우고 쌓아온 시간이 하루아침에 가치의 기준에서 밀려나는 경험은 개인에게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4개 산업의 붕괴를 따라가면 공통된 결이 보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한 단어로 덮기에는 변화의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물류는 물건이 사라져서 멈추고, 제조업은 거래처가 바뀌면서 멈추고, 도매는 중간 단계가 잘려나가며 멈추고, 편집자는 기술이 시간을 지워버리며 멈춥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각 업종의 실수라기보다 시장의 규칙이 동시에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에 가깝습니다. 이 규칙 변화는 한 업종만 골라서 때리지 않고 생활의 층마다 연결된 약한 고리부터 조용히 끊어냅니다. 5번째는 동네 카센터입니다. 어느 날 전기차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옵니다. 사장은 익숙한 습관처럼 다가가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손님은 브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장은 잠시 차를 보고 고개를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전기차는 정비가 안 됩니다. 손님은 당황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에는 동네 카센터가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장은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배워 30년을 일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짐작했고 손의 감각으로 고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진단 장비가 다르고 부품 유통이 막혀 있고 교육을 받을 창구도 없습니다.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같은 핵심 작업이 사라졌고 남은 타이어와 브레이크마저 제조사 서비스 센터가 가져갑니다. 차는 고장이 덜 나고 젊은 세대는 차를 덜 삽니다. 카센터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는 결국 폐업을 결정합니다. 30년 동안 쌓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경험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비용으로 남습니다. 6번째는 캠핑장입니다. 2024년 7월 어느 주말 예약은 2팀뿐입니다. 사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만석이었잖아. 8월에는 예약이 하나도 없는 주말이 생깁니다. 9월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10월에는 매물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5년 전 캠핑장을 열었을 때는 예약이 석 달씩 밀렸습니다. 코로나 시기 캠핑은 대안이었고 자연 속 휴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자 흐름은 빠르게 바뀝니다. 캠핑하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니다. 여기에 중국산 장비가 쏟아집니다. 국내 브랜드 텐트가 20만 원일 때 중국산은 5만 원입니다. 소비자는 계산합니다. 캠핑 한번 갈 돈이면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KE와 블랙야크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매장을 줄이고 캠핑 전문 편집숍들은 재고를 안고 버티다 결국 문을 닫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캠핑장이 매물로 나오지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행으로 확장된 산업은 유행이 끝날 때 가장 먼저 균열이 납니다. 7번째는 골프장입니다. 11월 어느 주말 한 골프장의 예약률은 55%입니다. 3년 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코로나 시기 골프는 붐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까지 골프를 시작했고 예약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식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한 번 치는데 3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가벼운 취미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경험을 선택합니다. 테니스와 러닝 같은 저렴한 운동으로 이동합니다. 골프장은 매물로 나오고 스크린 골프장은 줄줄이 폐업합니다. 골프 의류 브랜드들은 백화점에서 철수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골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비용 대비 만족을 따지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 세대의 여유를 상징하던 취미가 지금 세대에게는 부담의 상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세 업종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기술은 정비의 필요를 줄이고, 이동의 자유는 캠핑의 대안을 만들고, 소비 기준의 변화는 고비용 취미를 밀어냅니다. 어느 하나도 갑작스러운 사고는 아닙니다. 모두 이미 예고되어 있던 변화들이고, 그 변화가 한꺼번에 현실이 되면서 버틸 수 없는 속도로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가게나 시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생활의 방식입니다. 8번째는 영화관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저녁 7시 상영관. 200석 중 30석만 차 있습니다. 관계자는 한숨을 쉬지만 사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이제 극장에 갈 이유를 더 꼼꼼히 계산합니다. 티켓값은 올랐고 팝콘 세트는 10,000원을 넘기고 두 사람만 움직여도 체감 비용이 금세 커집니다. 그런데 경험은 예전처럼 특별하지 않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켜지고 상영관의 몰입은 쉽게 깨집니다. 대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한 것도 단순히 영화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뀐 결과로 연결됩니다. 20,000원을 내고 극장에 가느니 넷플릭스 한 달 구독이 낫다는 생각이 고정되면 극장은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로 밀립니다. 그래서 어떤 극장은 객석을 뜯어내고 클라이밍 시설을 설치합니다. 영화관이라는 업종 자체를 포기하고 공간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CGV 같은 대형 기업도 주요 지점을 정리하고 인력 감축을 합니다. 2024년까지 버티던 중소형 개인 극장들은 2025년에 들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보통은 품질과 만족이 같이 오르길 기대하지만 소비자는 그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화관은 사람들의 여가 지출에서 우선순위가 내려가고 그 빈자리를 더 저렴하고 더 편한 방식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9번째는 PC방입니다. 2024년 9월 대학가 한 PC방에 학생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갑니다. 자리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망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리고 사장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후 3시인데 손님이 5명입니다. 10년 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풍경입니다. PC방이 강했던 이유는 집보다 좋은 장비와 빠른 환경이었는데 그 차이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PC로 하던 대표 게임 수요도 점점 이동합니다. 여기에 저출산이라는 현실이 겹칩니다. 주요 고객층인 10대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의 바닥이 내려가는 변화입니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보급되면 PC방의 하드웨어 우위도 희미해집니다. 전국 PC방 수는 2020년 15,000 곳에서 2025년 1만 곳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건 대학가이고 그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PC방입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을 못 채우는 날이 늘면 월세와 관리비 앞에서 버티는 건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PC방은 단순히 게임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기와 인구와 기술이 동시에 방향을 틀면서 존재 이유가 얇아지는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10번째는 건설 현장입니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고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이번 달 월급 이야기를 꺼내자 대표는 말합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흐름이 끊겼다는 걸. 4년 전 그는 대형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공사가 돈을 못 주고 분양만 되면이라는 말이 시간만 끌 뿐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은 남아있고 결국 12월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냅니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약 23% 급증하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말은 숫자처럼 들리지만 현장에서는 임금 지연과 하도급 중단과 공사 멈춤으로 바로 체감됩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이 무너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이사하는 사람이 줄고 이사가 줄면 도배와 장판과 인테리어가 줄고 인테리어가 줄면 가구와 가전이 줄고 가구와 가전이 줄면 유통과 물류까지 한꺼번에 식습니다. 한 업종의 붕괴가 생활산업 여러 층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전형적인 도미노입니다. 어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말합니다. 3년 전엔 주말마다 신혼부부들이 줄을 섰는데 2024년엔 서너 팀으로 줄었고 올해는 한 달에 한두 팀 오면 다행이라고. 결국 그는 17년 하던 사업을 접습니다.
여기까지 10개 산업을 모두 보면 하나의 결론이 남습니다. 지금의 붕괴는 각각의 업종이 운이 나빠서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소비와 기술과 인구와 공급망이 동시에 바뀌면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손님이 줄어 무너지고, 어떤 곳은 규칙이 바뀌어 무너지고, 어떤 곳은 비용 구조가 바뀌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조용히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산업의 붕괴를 따라왔지만 이것들을 각각의 사건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붕괴들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4개의 큰 파도가 같은 시점에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나타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중국입니다. 어느 날 한 공장 사장이 중국산 부품 샘플을 받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자신들이 만들던 제품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절반입니다. 과거 중국산은 싸지만 티가 났고 품질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한국 제품을 뜯어 분석했고 기술자를 스카우트했고 공정과 설비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은 품질의 더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에 물류까지 붙습니다. 며칠이면 한국까지 도착합니다. 작은 나사부터 정밀모터까지 알리바바 직수입 루트가 열리면서 국내 업체들이 끼어들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업마저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채택을 늘리자 중소제조업은 버틸 이유보다 접을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 파도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보통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되지만 지금의 기술은 먼저 사람의 자리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에서 AI는 몇 분 만에 결과물을 내고 썸네일과 로고는 클릭 몇 번으로 완성됩니다. 전기차는 정비해야 할 부품을 줄이고 클라우드 게임은 PC방의 하드웨어 우위를 지웁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사람의 학습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배운 기술이 지금은 쓸모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은 소수 기업과 플랫폼에 집중됩니다. 그 결과 개인은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경쟁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그 생산성이 개인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파도는 세대입니다. 소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이전 세대처럼 브랜드와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더 많은 경험을 선택합니다. 골프 한 번에 30만 원보다 해외여행 항공권을 계산하고 캠핑 장비를 사느니 비행기를 탑니다. 영화관에서 2시간보다 집에서 스트리밍을 고릅니다.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젊은 세대는 비용 대비 만족을 냉정하게 따지고 그 기준을 공유합니다. 한 번 이동한 소비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과 캠핑장과 영화관은 고객이 잠시 줄어든 게 아니라 고객의 사고방식이 바뀐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파도는 부동산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소비의 스위치입니다. 집이 잘 팔릴 때는 이사가 늘고 이사가 늘면 인테리어와 가구와 가전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가 멈추면 이 스위치가 꺼집니다. 건설사가 돈을 못 받으면 하도급이 멈추고 하도급이 멈추면 현장이 서고 현장이 서면 임금과 소비가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회수가 막히자 건설사는 버틸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들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게 시작되지만 한 번 속도가 붙으면 매우 빠르게 퍼집니다. 이 4개의 파도는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가격 압박 위에 기술 변화가 올라타고 그 위에 세대의 소비 기준 변화가 겹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색이 전체를 묶어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분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과 일과 소비가 연결된 구조 전체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잘 되던 업종들이 같은 시기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회복이 쉽지 않은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남는 건 결론입니다. 지금 무너진 10개 산업은 예외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경제가 어떤 산업을 살리고 어떤 산업을 버릴지 가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지점들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일감이 사라지고 고정비가 남는 구조를 맞았고, 제조업 공장은 거래처가 바뀌는 순간 생존 논리가 무너졌고, 동대문 도매는 중간 유통이 잘려나가며 존재 이유가 약해졌고,
영상 편집자는 기술이 시간을 지워버리는 순간 가격이 붕괴했습니다. 카센터는 전기차 전환으로 수리의 필요가 줄었고, 캠핑과 골프는 유행과 비용의 균형이 깨지며 수요가 이동했고, 영화관과 PC방은 집 안으로 들어온 기술과 콘텐츠 소비 방식에 밀렸고, 건설은 부동산 거래가 꺼지는 순간 연쇄 도미노를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달라 보이지만 한 문장으로 모이면 간단합니다. 규칙이 바뀌었고, 그 규칙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태도는 공포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아직 내 주변은 괜찮아 보인다는 느낌. 아직은 버틸만 하다는 착각. 아직은 나랑 상관없다는 거리감이 사람을 늦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 준비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만 폭발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신호는 이미 일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 단가가 내려가는 흐름,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 거래처가 바뀌는 방향,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중. 이 모든 것이 조용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업종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기준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버틸 수 있다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버틸 수 있는지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서 돈을 벌어오는지, 그 돈의 흐름을 누가 쥐고 있는지, 내 일이 플랫폼과 기술과 공급망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내 고객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노력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읽으면 공포 대신 준비가 생깁니다. 이 영상이 전달하려는 건 비관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한국 경제는 2026년 지금 생존할 산업과 도태될 산업이 갈리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거창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당신의 지갑과 소비 습관과 일자리 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신호를 읽고 오늘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외면하고 늦게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결정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타이밍이고, 타이밍은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혀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댓글 하나가 늦지 않게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